요즘 중국 네티즌의 막무가내 우기기 행태가 한국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한복에 이어 아리랑, 부채춤, 쌈문화까지 다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조차 손오공의 후손이므로 중국의 국가대표로 세워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문화는 다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고질병 중화사상 때문인데요.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에서 중국 문화가 최고이며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중국의 민족사상, 여기서 중화는 한족의 문화를 뜻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은 전체 인구의 약 91.5%가 한족이며 한족 이외의 중국인은 소수민족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에서는 한족을 축으로 한 중화사상의 강화, 문화적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명나라를 세운 한족의 한푸를 되살리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중국 전통 의상, 즉 청나라 때 만주족으로부터 유래한 치파오와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 중화사상 강화를 위한 한푸 되살리기 작업의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게 되었고, 이에 중국인들은 의도적으로 한복 훔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각종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패션쇼 등에서 한복과 유사한 옷이나 모자, 장신구를 계속 등장시키는 동시에 한복은 명나라의 영향을 받은 옷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도는 자국민 대상으로 치파오 대신 한푸의 친숙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한복은 한푸의 아류라는 정신 승리를 통해 한국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을 없애고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자연스럽게 한푸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집어삼키고 싶어하는 중국의 시커먼 속내는 국지도자 시진핑의 언행에서부터 확연하게 나타나 왔었는데요. 그 예로 2017년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만찬 자리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었다고 말했었죠. 이에 역사에 대해 무식한 트럼프가 그걸 대외적으로 말하는 실수를 저질러 한국인을 분노하게 했다는 CNN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 대통령 트럼프의 언급이 한국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의 대화를 서술했는데요. 시진핑이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북한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 말이다. 수천 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많은 전쟁이 있었고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시진핑이 말했다. 우리와 이야기 나눈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거짓이라는 거부 의사를 거세게 표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은 절대 한 번도 중국에 속한 적이 없었음을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분명히 주장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음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BTS의 한국전쟁에 대한 발언을 비난한 중국인들에 의해 중국이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것에 모자라 한국전쟁 7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시진핑은 6.25 전쟁에 대해 왜곡된 연설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기도 했죠.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한 방에 눌러버린 미국 교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버드 교수 오드 아른 웨스타드입니다. 미 대통령 트럼프는 시진핑을 언급하며 자신은 한국이 오랫동안 중국의 일부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을 했죠. 첫째, 물론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죠. 둘째, 트럼프가 얼마나 역사를 모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지도자의 관점검은 속내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타드 교수는 18세기 이후 동아시아 역사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근대 국제 및 세계사 학자입니다. 웨스타드 교수는 16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20세기 아시아와 세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가을 또 한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제국과 정의로운 국가, 600년간의 한중 관계입니다. 여기서 제국은 중국을 뜻하며 정의로운 국가는 한국을 뜻한다고 합니다. 2017년 미국 역사학 교수들을 상대로 한 강의, 한국 교수들을 상대로 한 강의, 그리고 2018년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또한 최근 예일대 베이징 센터를 대상으로 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최근 예일대 베이징 센터를 대상으로 한 화상회의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책은 원래 2018년 말에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1년의 강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네요. 몇몇 사람들은 이 책의 제목 제국과 정의로운 올바른 국가에 대해 궁금해했는데요. 정의로운 것, 올바른 것은 명백히 한국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인들이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외 문제에 대해 정의로운 골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 국가의 역사에서 이 주제가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한국의 지식인들 선비들은 스스로를 정의로워야 곧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 국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근대 초기의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아무도 그들을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 아래 많은 집단을 가진 제국이었죠.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매우 일찍부터 한국인들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언어적 용어와 문화적 용어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꽤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대 한국어는 중세 한국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한국인들이 어떤 형태의 한국인이든 같은 뿌리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지역 내 한국 내에서 꽤 뚜렷한 긴 연결고리가 오랫동안 있어왔다는 것이죠. 뚜렷이 구벌되는 것이 국가가 되는 조건의 전무는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는 국민 화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강조되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다르며 일본에서 발견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일찍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정의 옳다름에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 그리고 20세기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의 올바름을 슬로건으로 사용했는데요.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싸울 때의 올바름이라는 용어는 일본인들을 향한 일종의 구호로 매우 자주 사용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떤 환경에서 자신의 의미를 구축하는 것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도덕적 적합성을 강조했고 충성을 강조했으며 원칙에 대한 충실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파트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관계의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 한국에서 주자학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부분을 아주 많이 새로 만들게 한 유교혁명이죠. 지난 과거가 특출난 역할을 하는 국제관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과 한국의 관계입니다. 또한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 있었던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보면 한국은 명나라와 청나라 둘 다와 비교적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나라에 대해 한국인들은 한국이 청나라보다 더 전통이 깊고 잘 다듬어진 유교를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죠. 그리고 청왕조와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과 한국인들을 외국 왕조와 외국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한국은 한국의 더 발달한 문화에 대해 확실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살펴보면 조선과 청나라는 거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 시대부터의 한국 문학을 읽으면서 저는 완전히 매혹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한국 음악에서 운명이 모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외국 왕조 조선과 중앙 왕조 청나라를 장악해왔는가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제 국가를 건설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방법의 전통적인 미덕과 전통적인 접근법을 완전히 실천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통적 미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 꽤 훌륭했죠. 한국은 한 번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오히려 중국을 잘 컨트롤하던 유능한 나라였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일찍 국가 형태를 보인 나라이며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올바른 국가였다. 또한 청나라에 대해서는 항상 문화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청나라 또한 한국을 외국으로서 존중했다. 그는 한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국제적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